오늘은 미국 문학의 정말 유명한 고전이죠. 너세니알 호선의 주홍 글씨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줄거리만 아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 그걸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이 이야기는 시작부터 정말 잊을 수 없는 이미지 하나를 딱 던져주죠. 바로 헤스터 프린이라는 젊은 여성. 그 가슴에 새겨진 선명한 주홍 글씨 A입니다. 이게 참 신비롭기도 하고 심지어 아름답게 묘사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장식 같은 게 절대 아니었죠. 당시 17세기 청교도 사회, 그 엄격한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 글자는 말 그대로 선고였습니다. 평생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사람들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설교 그 자체였던 거예요. 자,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헤스터는 갓 태어난 아기 펄을 품에 안고 마을 사람들 전부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 차가운 시선과 심판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는 입을 열지 않아요. 바로 이 헤스터의 침묵이 이 소설을 엄청난 심리 드라마로 만들어버리는 시작점이 됩니다. 세 명의 인물이요, 벗어날 수 없는 비밀의 거미줄에 딱 갇히게 되는 거죠. 자, 이 세 인물 정말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랑 속에 감춘 비밀이 완전히 바른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이에서 오는 갈등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한번 볼까요? 헤스터는 겉으론 죄인이지만 속으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있죠. 또 존경받는 딤즈데일 목사는 사실 아이의 아버지로서 끔찍한 죄책감에 시달리고요. 그리고 의사인 척하는 칠링워스. 그는 사실 헤스터의 남편인데 차가운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인물입니다. 특히 이 딤즈데일 목사.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이 헤스터에게만은 자신의 그 끔찍한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비밀의 무게에 영혼이 완전히 짓눌려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글의 극단적인 이중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공적으로는 신의 말씀을 전하는 거의 성인 같은 대우를 받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 볼 때는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채찍질하고 금식하며 스스로를 잔혹하게 벌주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강렬하고 복잡한 심리 묘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게 그냥 작가의 상상력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는 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놀랍게도 작가인 너세니엘 호손, 그 자신이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일부가 되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면요. 호손은 소설 시작에 세관이라는 자기 얘기를 담은 서문을 붙여놨어요. 이게 이 소설의 틀을 아주 독특하게 만들어줍니다. 호손이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가 한때 세관 공무원으로 일했는데 너무 지루해서 작가로서의 상상력이 다 죽어가는 것 같았대요. 거의 뭐 녹슨 거울 같았다고 표현할 정도였죠. 그런데 바로 그때 비 오는 어느 날 세관 다락방에서 먼지 쌓인 꾸러미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냐? 바로 금실로 수놓인 주홍 글씨 A 1000조각하고 낡은 원고 뭉치가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헤스터의 이야기와의 첫 만남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우연한 발견이 아니었어요. 호소는 자기 조상 중에 마녀 사냥으로 악명 높았던 판사가 있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쓰는 걸 조상들의 죄를 대신 씻어내는 일종의 속죄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결국 헤스터 프린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되살리는 게 아니었던 거죠. 호손 자기 가문의 어두운 과거를 마주하고 죄와 심판이라는 주제를 탐구하고 또 미국의 그 복잡한 역사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과정 그 자체였던 겁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헤스터 자신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슴에 달린 그 주홍 글씨의 의미까지도 완전히 바뀌게 되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 글자 A의 의미가 어떻게 변하는지요. 처음에는 당연히 간음, adultery의 A였죠.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헤스터의 바느질 솜씨가 워낙 뛰어나서 곧 그 A는 그녀의 예술성, 아티스트리를 상징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죠. 그녀가 힘든 사람들을 돕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제 그 A가 유능함, 에이블을 뜻하는 거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주홍 글씨는 헤스터 자신의 행동으로 그 의미가 완전히 재정이 된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한번 보세요.
소설이 시작될 때만 해도 그녀는 모두가 경멸하는 외톨이였잖아요. 그런데 불과 7년 만에 공동체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인물로 완전히 탈바꿈합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마지막에 헤스터는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의 의지로 그 오두막으로 돌아가서 주운 글씨를 다시 가슴에 달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그 글자는 더 이상 수치의 상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온갖 슬픔과 고민을 가진 다른 여성들이 찾아와 조언을 구하는 그런 지혜와 공감의 상징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비문으로 마무리됩니다. 헤스터와 딤즈데일 두 사람이 함께 묻힌 묘비에 새겨진 글귀죠. 검은 바탕에 붉은 글자 A. 이 한 문장으로 주온 글씨라는 상징은 시간 속에 영원히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운 글씨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강력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상징들, 그게 과연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어쩌면 과거의 낙인이나 상처가 우리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걸 딛고 일어서는 쉼과 지혜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걸 이 소설이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요?